자, 시장은 조금 그래도 조정을 딛고 다시 또 올라오는데 조정을 극복하는 주역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320억의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500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자, 그러면 IT 가봐야죠. IT 전문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네. IT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네네. 뭐 강의 요청도 없고, 대학교 강의도 나가시죠? 네. 어디? 저기 숙대 MBA. 숙명여대? 네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대라 그러니까. 아니, 되게 내가 뭘. 자, 갑시다. 기업 오늘 뭘 볼까요? 네, 오늘 심택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택. 네. 많이 들어보는 우리 뭐 기판 회사라고 보통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기판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못 오른 못난이죠. 네. 왜 못날라? 네, 못난인데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이제 미운 놀이에서 백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골탈퇴. 네네. 자, 심택은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설명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기판 업체고요. 이제 뭐 다른 업체들이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아직까지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5% 정도가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제일 지지부진한 게 요즘에는 뭐 대덕전자의 플립칩 BGA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메모리 쪽은 계속해서 감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숫자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목을 못 받은 건데 이 회사의 이제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가 그 MCP라고 해서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디 쓰이냐면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쓰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지금 6월 20일까지 수출 통계를 제가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이게 MCP 쪽 수출 데이터가 10억 500달러인데요.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72%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37%가 아직까지 낮은 수치이긴 한데 전달 대비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쪽에서 수요가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 매출의 절반이 MCP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환골 탈퇴는 아니더라도 기사회생. 네네. 뭐. 근데 작년에 워낙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거의 뭐 3,500억 정도 가까이 벌었거든요. 작년에 많이 벌었네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사이클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메모리 쪽이 확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1분기 적자를 받고 2분기에도 적자를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이게 턴어라운드 하면 주가가 또 더 세게 반등하니까요. 네,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또 이제 미래를 또 끌어오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메모리 업황 반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업황이 반등하는지 뭐 좀 전에 힌트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중국 쪽에서의 중저가 시장들. 네네. 뭐 그런 쪽. 그 메모리 특히나 D램 수요를 놓고 보면요. 원래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모바일 D램. 네네, 맞습니다. 모바일 쪽 보면. 근데 요즘에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 30% 초중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버가 다 이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고요. PC 쪽도 뭐 그냥 그렇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쪽이 계속 안 좋을 거냐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스마트폰을 안 샀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풀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적으로 보면 제일 최악이 1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한 32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2분기는 한 200억 정도로 적자 폭이 줄고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메모리는 받고 메모리 업황 반등하면 심택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일단 지금 그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는 멀티칩 패키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에 돌입했잖아요. 감산에 돌입하면서 또 하나 진행되는 흐름이 뭐냐면 DDR5 전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기판이긴 한데 또 DDR5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DDR5 쪽으로 워낙 또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또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멀티칩이라고 하는 거. 네네. 멀티칩 패키징. 네. 뭐 뒤에 시간 봐서 그건 가봅시다. 네네. 자, 그러면 다른 기판 업체들 중에서 심택의 주가 반등이 가장 저조했던 이유. 네네. 뭘로 봅니까? 보통 이제 심택하고 시총도 비슷하고 뭐 약간 그 규모도 비슷한 회사가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 근데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덕전자도 메모리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거의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워낙 빨리 속도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플립칩 BGA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의 한 30%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올해 되면. 이쪽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높은 밸류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는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심텍은 좀 메모리 쪽에 아직까지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는 지금 1조 5천억의 시총이 되는데 심텍은 지금 1조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또 희비가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를 봐도 연초 대비 상승률 보면요. 여기 데이터 이제 작가님이 주가가 뭐 네네. 거의 주가 그렇죠. 순서 아니에요, 저거? 맞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수혜 때문에 그다음에 분할하고 나서 난리 그렇죠. 치더니 맞습니다. 심텍이 제일 못난이죠. 네. 그런데 주가가 못난이가 맞습니다. 됐네. 근데 이게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하반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공은 있다. 맞습니다. 네. 선제적인 재고 조정 네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맞나요? 일단 메모리 업황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꺾이는 것을 봤고요. 이 회사가 또 작년 말부터 자만하지 않고 빨리 재고 조정에 돌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가동률이 거의 50%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인 2개 중에 1개는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고 조정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가동률이 한 6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빨리 재고 조정을 해서 빨리 반등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네. 재고 조정을 떨어냈다. 1분기 네네. 실적은 좀 부진했네요. 네네. 적자 전환까지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2분기에는 조금 회복됐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실적 추정하는 거랑도 맞닿아 있다고 네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거의 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쪽하고 거의 뭐 동조화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2분기도 아마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적자 폭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0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날 것 같고 1분기가 한 320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적자 폭은 줄고 하반기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연간으로는 아마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합산해 보면은.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컨센서스라는 거를 예측하잖아요. 네네. 그 예상보다 높냐 낮냐, 예상보다 덜 나쁘냐, 뭐 더 나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덜 나쁠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메모리 반등 속도가 우리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빠르잖아요. 네. 네, 이 감산 효과가 생각보다 컸고 그리고 이제 수요 쪽에서는 뭐 아주 하이엔드 수요이긴 하지만 지금 AI 뭐 붐이 워낙 또 지금 핫하기 때문에 광풍이죠. 네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혁명에 준하는 수준일 거라고도 보는데 봐야죠 뭐. 네네. 자, 그래서 요즘 칩이나 이쪽이나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멀티칩 패키징? 네네. 예. 그 중심에는 TSV 공정이 있잖아요. 멀티칩 패키징은 저기 중저가예요. 이거 중저가? TSV 쓰는 거는 굉장히 하이엔드 쪽이고 얘는 그냥 PCB에다가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을 그냥 한꺼번에 패키징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약간 2.5D 구조는 비슷한데 기존의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인터포저라는 걸 쓰고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연결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 PCB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싼 겁니다. 좀 다른 개념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질 당하면 약간 민망한데. 네, 뭐 하이엔드는 아니라서. 자, 곡물 얘기할까요, 우리? 네. 서로 잘 아는 분야가 다르니까. 네네, 그렇죠. 네. 자, 삼성이 네.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 14조 원 투자한다고. 네네. 요즘 뭐 뻑하면 조단이라서. 네네. 뭐 하다못해 이제 삼성이 아니라 미국이. 죄송합니다. 네네. 네, 미국이 네네. 미국이 차세대 반도체 네. 연구 개발에 14조 원? 얼마 안 되는데? 네. 근데 R&D로 이 정도 투자하는 건 크죠. 그래요? 네. 미국 천조국이 14조 원이면 뭐 네네. 1조 4천억 달러도 아니고. 네네. 뭐 14조 원 정도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릴 때 중요한 기관 2개가 있어요. 그때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가 생겼고요. 네. 그러면서 로비 공식 채널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때 세마텍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세마텍이라는 데가 뭐냐면 인텔의 공동 창업자죠. 이제 고든 모어하고 같이 창업한 사람이 밥 로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마텍을 만들어서 차세대 노광 있잖아요. 네. EUV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했고
지금에 와서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네. 제2의 세마텍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표준을 만들고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요. 미국의 차세대 기술 표준에서 우리의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사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 건 줬으니까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뭐 좀 어떤 분점을 내서 네. 뭐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삼성 또한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 돌입했잖아요. 네네. 수원인가요? GIC 뭐지 센터가? 네네. 이름이 글로벌 전략 센터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수원 글로벌 제조센터가 GTC가 이제 GTC? 수원에 있는 걸로 GTC 가? 아는데, 네네. 어쨌든 글로벌 전략 회의 돌입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논의될 거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봐요. 결국 감산의 폭을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겠어요. 지금 엔비디아 놓쳤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A100하고 H100이라는 고성능 칩에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를 독점으로 납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뭐 했냐라고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면. 거기 또 XR 디바이스도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타겟책을 내놓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미국 건너가서 젠스광 CEO하고 사시 먹었잖아요. 스시 먹었잖아요. 사시가 아니라. 오유 큰일 네, 그렇죠. 네. 사식하고 네네, 그렇죠. 네. 스시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독점 구조를 좀 뭐 우리도 좀 역할을 달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일 거야 아마. 네네. 잘못하면은 그렇죠. 자, 중국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맹추격 중이다. 네네. 여기도 뭐 반도체 굴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돈을 쏟아붓는데 네. 될까? 일단 선단 공정은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속도를 많이 지연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제조 2025 반도체 굴기라는 게 2025년까지 70% 반도체 자급화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선단 공정이었겠죠. 그때는 막 마이크론도 인수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미국이 장비 막으니까 이게 속도가 지연되는데 다만 28나노 같은 레거시 공정 쪽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LCD처럼 또 레드오션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사실 레거시 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팹리스나 사실 DB 하이텍도 8인치 웨이퍼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때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가 뒤에 후발된 기술은 당장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네. 네. 뭐 LCD도 그랬고 뭐 태양광도 그랬고 지금의 전기차도 그렇지만 네네. 휘발유차나 내연기관차는 아직도 굴러다닌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항상 최고의 기술이 살아남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결국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레거시한 거는 이제 범용적인 것들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심텍 중심으로 해갖고 확장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